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주변 혹은 이제 수강생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이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랑, 이러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등록하면,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요즘 막 프로그래밍이 붐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지금 의무교육으로 들어갔고 곧 있으면 중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정규 교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학생은 추가 보충 수업이나 이제 특별활동처럼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의무로 이제 정규 교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후에는 대학교 신입생들 혹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의무교육처럼 코딩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를 들면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를 이제 대학생 때 거의 기본처럼 다루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코딩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육과정이나 내가 프로그래머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코딩을 내가 직업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보통 이제 5분 정도 얘기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가 정도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언변을 화려하게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떠듬떠듬이라도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혹은 누군가 설득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금방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언어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어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화려한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의견 전달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어로. 근데 이런 사람들 둘이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를 배웠다. 근데 한국어로도 의견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 의견 전달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코딩 배워도 똑같아요. 어떤 절차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쭉 하셔야 되는 분들이 프로그래머인데 본인이 한국어로도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을 설명도 못하고 의견 전달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 프로그래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난 그래도 누군가한테 말할 때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래머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머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머리. 보통 프로그래머를 한다 그러면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 말고는 요즘은 이제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비전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이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직업을 난 프로그래머로 전환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컴공 출신의 이런 분들 말고요. 이제 대학생이 이제 졸업할 때 난 프로그래머로 새로 취업하겠다 이런 사람들 말고 얘기입니다. 지금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프로그래머로 다른 업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물론 이제 시중에 6개월, 3개월 교육을 받으면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취업 가능합니다. 연봉 2,500이 됐든 3,000이 됐든 4,000이 됐든 학원이나 이런 교육 과정에서 홍보하는 거 위아래 연봉을 받고 그냥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누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어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나 못하나를 떠나서 다들 말은 해요. 말은 한다. 이거는 교육과정상에 배웠던 것들만 머릿속에 익히고 있으면 거기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의 대부분 진짜 정말 이런 단어 좀 써서 죄송한데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만 거의 익히신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막 진짜 부푼 꿈을 안고 난 정말 멋있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연봉을 많이 받아야지.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막 연봉 1억도 넘는데 초봉이 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하시려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냥 나는 이 일을 잘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했는데 그냥 미래가 안 보여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잘 하셨던 분들은 프로그래머 쪽으로 가셔도 일을 잘할 확률이 높은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직장에서 막 주변 동료들이 얘는 참 일머리가 없는 것 같아. 얘는 일을 좀 답답하게 해.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프로그래머로 전향하셔도요, 거의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이긴 한데, 프로그래머는 회사에 들어가면 협업할 일이 많고요. 단순히 코드를 빠르게 친다, 막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배웠던 걸로만 그냥 그 한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들은요, 여러분들이 연봉 많이 못 올려요. 처음에, 초보 때, 신입일 때 갈 수 있는 직장들에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은 학원에서 만들어 줍니다만, 그 이상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일머리가 진짜 있으셔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머는 그냥 코드 막 치면서 뭔가 막 복사해서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입사한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은 뭐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새로운 서비스로 극복을 해보자.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해줘보자. 페이스북 나온 거예요. 막 메신저 이런 게 나온 거고, 내가 찍은 사진들을 잘 보관해 놓고 서로 사진에 대해서 평가하고 서로 좋은 사진들을 교환해 볼 수 없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회사에 들어가셔서도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신입 때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막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들 있죠. 막 뭐 전 택배 알바도 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쉽게 배워서 그냥 하면 돼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뭐 돈을 많이 주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 내가 뭔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는 항상 뭔가를 눈여겨보고 분석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옆에 동료가 너 이거 해결해 볼래? 라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신입 때는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려면 절대 일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못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머리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생기는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한 5년 이전 직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머리가 진짜 없어서 욕먹고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다른 업계로 가야지,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많이 고민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거기 가서도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도요.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코딩이 즐거워야 된다. 정말 코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표현이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잘못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사실은 코딩이 즐거운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 있죠. 뭐 메시나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축구 선수들 있죠. 그 선수들이 맨날 공 차는 게 즐거워서 축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해서 경기에 승리하고 어떤 목표점, 지향점이 있어서 그걸 이뤄내는 과정이 즐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붓질하는 게 즐거우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완성된 그림에 뭔가 표현해내는 그 희열?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시는 거고, 소설가 분들도 글자 타이핑 치는 게 재밌어서 하진 않잖아요.
완성된 작품으로 누군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코딩은 과정이에요. 타이핑 치고 프로그램 만드는 건 과정이고요. 결과물은 내가 해결해낸 문제, 내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누군가가 삶이 윤택해진다. 뭔가 삶에서 재미를 찾는다. 이런 것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결과물의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시는 프로그래머 분들도요. 와,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완성해냈어.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했어. 이런 것들의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지 단순 타이핑, 이 코딩이란 작업 자체가 즐겁진 않을 거예요. 현업에 가시다 보면 지금 뭐 52시간 근무제 해가지고 야근도 많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일이 많습니다. 야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근을 해도 머리가 복잡해요. 계속 그냥 일해요. 우리가 밥 먹거나요, 막 만화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서 그 문제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코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타이핑 치는 과정,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즐겁진 않습니다. 코딩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축구 선수나 이런 분들이 막 기초 체력 헬스 하잖아요. 그 과정이 전혀 즐거울 수도 있죠. 오늘 뭐 내가 더 많이 들었어, 더 무거운 거 들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간혹. 근데 매일매일 그게 즐거워서 축구 선수를 하진 않죠. 네, 그것도 똑같아요. 저희도 매일 코딩을 하는 이 절차가 즐거워서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는데 거기에 프로그래머들은 코딩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말한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딩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들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학이나 뭐 자연과학 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뭐 프로그래머로 대성할 수 있다,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요즘 유행하는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의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수학을 진짜 잘하셔야 되고요.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도 수학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프론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학이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왜 수학을 잘해야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도는 거냐면 프로그래머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런 절차를 실행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런 과정들을 첨부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당연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뭐 절차지향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A가 있고 B가 있으면 C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사고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평가할 수단이라고 할까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되다 보니까 수학 프로그래머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고, 물론 수학 잘하시는 분들, 뭐 자연과학 계통 분들이 프로그래밍 코드 배우면 금방 또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프로그래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수학 진짜 못했는데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요?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수학은 조금 못하셨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 정연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실 수 있다면 프로그래머로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과정 뭐 6개월, 3개월짜리 교육과정을 들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본인이 나는 충분히 말 전달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머리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 그럼 등록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누구나 그냥 거기에 교육과정에 나온 것들 이수하면 다 그냥 열심히 듣고 외우기만 하면 신입 프로그래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을까는 앞에 얘기들을 유심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일머리 없으신 분들은 프로그래밍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제 교육과정 들으러 오실 때, 뭐, 과학고 출신, 뭐, 외고 출신, 뭐, 이런 분들도 오세요. 심지어 뭐, 의대 출신도 있었고요. 뭐, 교사, 변호사분들도 막 계셨는데, 고학력자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고학력자라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과고 출신, 외고 출신, 뭐, 이런 분들 중에도, 진짜 일머리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군대를 조금 고학력자들이 모이는 부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서울대 출신, 막 카이스트 출신도 군대 들어오면 이등병 때 바보 된다고 하거든요.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네, 학력과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냐랑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일머리, 논리정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누구나 열심히 어느 정도 하면 기초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다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한국어로 말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옵니다. 예, 특이한 뭐 신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을 하고 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코드로 할 수 있거든요. 기본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하실 분들은 배우셔도 좋습니다. 직업으로 하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책들 진짜 많고요. 요즘은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입문을 하다 보니까 파이썬 입문 서적이 많아요. 파이썬 교육과정 책을 보셔도 되고요. 뭐 학원 수업도 있고 온라인 수업들도 있습니다. 뭐 인프런, 뭐 유데미 이런 수업들도 있고 유튜브에 무료 강의들도 있고 학원도 뭐 패스트 캠퍼스 저도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닝 스푼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딩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코딩 스파르타 코딩인가 거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더 좋다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어디가 엄청 더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랑 잘 맞는지를 고르셔야 돼요. 뭐랑 잘 맞는지. 나는 책이 잘 맞냐? 독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동영상 강의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현장 강의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현장 강의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유튜브도 뭐 라이브나 뭐 온라인 강의도 댓글을 달 수 있지만 내가 현장에서 오류가 났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 강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난 정말 진짜 막 컴퓨터를 원래도 잘 많이 안 다뤄봐서 실수가 많고 막 진도가 막히면 도저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를 들으러 가십시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난 원래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아우 난 동영상 같은 거 돈 내고 보는 것도 싫고 그냥 책 보고 혼자 독파하는 게 제일 성미에 맞아. 나 헬스장도 원래 가면 PT 안 받고 혼자 보면서 했어. 그런 분들은 그냥 책 사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책 사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책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책으로 학습하는 방법들은 또 따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다가 이제 파이썬 강의나 뭐 다른 언어들 강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강의들을 쭉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댓글도 주시고요. 쪽지도 주시면 제가 그런 영상이나 혹은 답글로 달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말씀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뭐 급하게 조금 찍은 거라서. 왜냐면 요즘 막 강의 찍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막 돌아다녀 봤고, 이제 파이썬 관련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막 들어가 있는데, 좀 공부하실 때 보면, 아, 이분 조금 답답하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이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은, 여기서 굳이 출발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것들로 때문에 막 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분은 프로그래머로 못할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로 계속 하기엔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말란다고 나 안 해야지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안 계실 건데, 조금 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 정도만 해도 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러면 내가 다른 거를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도 같다 라는 것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지 마세요. 뜯어 말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들어가시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들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다 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앞으로 최대한 영상 많이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책도 2권 정도 냈는데 거기 유튜브로 강의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들이 없어요. 많이 질문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큰 질문들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제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들 강의는 미리 챕터별로 다 찍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하시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질문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게 또 유튜브 촬영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요 새벽 3시 37분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이 시간이 거의 대낮입니다. 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쨌든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